안녕하세요. 저는 6살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자 직장인입니다. 아이가 2돌 안 돼서 이혼했고, 이제 이혼 3년차 접어들고 있어요. 아이까지 있는데 물론 참고 살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 때문이라도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보고 배우는 아빠 모습이 중요한데, 전 남편의 못된 성품을 보고 배우면 안 되니까요.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혼 선택했고, 지금은 100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못난 거 하나 없는데 결혼을 뭐하러 그리 서둘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결혼 당시 30대 후반으로 나이가 많았어요. 저도 30이 넘은 나이라 다른 조건 크게 안 따지고 결혼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은 자기 엄마만 챙기고 저와 우리 친정부모에게는 바라는 것만 많은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고요. 남편 행동 뒤에는 그만큼 고약한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다들 기피한다는 홀 시어머니셨습니다. 장남인 아주버님이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결혼했는데 하필 제 남편이 딸 노릇하는 아들이라서 자기 엄마를 그렇게나 많이 챙기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전 남편과 결혼했었어도 분명 끝은 이혼이었을 겁니다. 둘 다 직장에서 자리도 잡고 있었고 모은 돈도 있었기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딱히 반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엔지니어고 저는 전문직입니다. 아이 가졌을 때 만삭 때까지 일하다가 아이 낳고 6개월 때까지 아이 키우느라 잠시 쉬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사실 남편보다 제 급여가 훨씬 많습니다. 결혼할 때 제 직업 덕을 본 것도 있긴 하네요. 저 처음 봤을 때 시어머니가 꽤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키 크고 인물 훤칠해서 나는 그만큼 인물 좋은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기대한 만큼은 아니구나. 키도 작고 말라서 애는 잘 낳으려는지. 우리 아들이 인물이고 직업이고 훨씬 아깝네 아까워. 우리 아들은 뭐 하는지 알지?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 아들 월급 많이 주겠다는 거 골라서 취직한 거야. 아마 너보다도 월급이 많을 거다. 너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니? 무슨 회계사 사무실에 있다고 했지? 거기서 격리 보니? 이러시길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예비 남편이 제 직업을 그냥 사무직이라고 한 것 같아서요. 아, 어머니, 저 회계사예요. 저도 직장 생활 꽤 오래 해서 연봉은 그런 대로 받고 있고요. 혹시 어머니는 제가 키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드시나요? 고작해야 작은 사무실 격리나 보는 줄 알았는데 회계사라고 하니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냐 대놓고 물어보니 어머니는 황당해 하시면서 누가 마음에 안 든다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다. 이물 뜯어먹고 살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인물 좋은 며느리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냐? 뭐 어쨌든 좋은 직장 다닌다니까 기분은 좋구나. 엄마, 얘가 나보다 버는 돈 더 많아요. 누가 많이 벌든 둘이 벌면 좋은 거지 뭐. 남편이 제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자 찍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저 키 작고 외모가 아들에 비해 딸린다면서 대놓고 말씀하시다가 전문직 얘기 나오고 남편보다 더 번다는 소리에 싫다는 소리가 쏙 들어간 거죠. 결혼할 때 갈등은 누구나 조금씩 있는 거라길래 제가 참고 넘어간 것도 많아요. 어쨌든 양가 형편 맞춰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생각보다 자기네 집만 생각하고 자기 부모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은 아들만 둘이고 제 남편은 막내 아들입니다. 아주버님은 자주 보지는 않아요. 결혼해서 지방에 사는데 얼굴 본 게 몇 번 안 됩니다. 남편과는 완전 정반대 성향인 분이에요. 형제끼리도 성격이 달라 어머님은 유독 제 남편에게 많이 기대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하셨는데요. 저는 남편 핸드폰을 굳이 보지는 않지만 어쩌다 보게 되면 하트는 기본이고 저도 남편에게 안 하는 온갖 애정 표현이 많긴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만 믿고 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늘 같은 패턴이고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결혼한 아들에게 매일 아침 하트를 날리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지만 원래 그렇게 살아온 시어머니도 보통이 아닌 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매일매일 하루 2번씩 꼬박꼬박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옆에서 들으면 가관이었어요. 아들 어디냐? 오늘 주말인데 뭐 했니? 밥은 먹었어? 오늘 친구랑 저녁 약속 있어서 이따 나가려고요. 엄마는 밥 드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 전화가 안 오면 자기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고는 마치 애인처럼 식사며 하루 일과를 물어봐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저한테 자기 엄마에게 하는 것처럼 안 하거든요. 저한테보다 자기 엄마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는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전화를 주고받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 말하기를 어머니랑 친근한 사이고 전화통화 자주 한다는 건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매일 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모자지간 사이가 좋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에게 잘한다고 남의 부모한테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 보면 하도 효자라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엄청 잘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결혼하고 나서 친정엄마 첫 생일에 남편은 전화도 한 통 먼저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도 서운했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친정이 멀어요. 전주입니다. 부모님 2분 다 교직에 종사하셨고 아빠는 4년 전에 퇴직하시고 엄마는 저 결혼하고 나서 바로 퇴직하셨어요. 아빠는 아직도 왕성히 사회생활을 하시지만 엄마는 건강 때문에 쉬고 계십니다. 가까운 시댁보다 자주 못 가다 보니 결혼해서 엄마 첫 생신은 잘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다 같이 모여 밥 한 끼 먹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벼르던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도 계획을 미리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엄마 생신하고 시어머니 생일하고 딱 일주일 차이가 납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 일주일이 늦으세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다는 말을 듣고는 처음부터 살짝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이번 우리 친정엄마 생신 때 아빠랑 같이 일본 여행 보내드리려고 해. 일주일 전에 미리 내려가서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 주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마. 일본 여행? 돈 꽤나 많이 들 텐데 경비는 다 당신이 해드리는 거야? 매달 대출 때문에 힘들다면서 장모님한테 쓸 돈은 있는가 봐? 우리 엄마도 여행 좋아하시는데 장모님 생신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당신 우리 엄마 생신 계획은 짠 거야? 여행 보내드린다는 말에 돈 얘기부터 꺼내고 자기 엄마 생신 얘기로 넘어가는 거에 기분 나빴지만 일단 화를 꿀꺽 삼키고 한번 참았습니다. 내 동생이랑 같이 보태서 보내드리는 거야. 당신 벌써 다 까먹었나 본데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엄마 아빠 도움 아니었으면 집 못 샀을 거라는 거 몰라? 엄마 아빠 더 나이 드시면 어디 다니는 것도 힘드셔. 당신 어머니 생신 때는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는 말 없었잖아. 나는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거고. 보내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아주버님이랑 상의해서 결정해. 뭐 알겠어. 다른 집은 시부모 생신도 며느리가 다 알아서 챙기는데 나는 알아서 알아 이거네?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결혼해도 우리 부모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하네. 그렇게 빈정거리지 마.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 거 감사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 돈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면 당신 싫어할 것 같아서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당신 어머니 보내드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던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어려운 일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한테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드려. 난 그거 하나면 되니까. 당신이 전화하는데 굳이 내가 해야 해? 어차피 밥 한 끼 먹으러 갈 거라며.
그때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하고는 매일같이 문자 주고받고 전화통화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딱 한 번 전화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우리 엄마랑 당신 엄마랑 같냐? 당신도 우리 엄마 불편해서 전화 잘 안 하잖아. 이런 개소리를 하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매일 전화해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매일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하라 그랬어? 1년에 몇 번뿐이잖아. 게다가 생신은 당연히 사위가 전화해서 축하한다 한마디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어머니 생신 때는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해. 당연한 걸 가지고 내가 이런 말하고 있는 것도 참 우습다.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 정말 실망이야. 이건 뭐 애한테 예절과 도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사위된 도리로 당연히 하는 거지 제가 강제로 하라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큰 싸움이 되는 거 싫어서 거기서 그만두긴 했지만 참 서운했습니다. 네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서 내 부모한테는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고 들면 모든 게 다 싸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엄마 생신기념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때까지 아무 말 없었던 남편이었는데 친정에 가기로 한 전날에 저한테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나 내일 우리 엄마 모시고 제주도 2박 3일 다녀오려고 하는데 내일은 당신만 내려갔다 와. 내가 가는 곳보다 당신 혼자 가는 게 더 홀가분하고 좋을걸? 갑자기 시어머니와 제주도를 다녀오겠다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뭐? 제주도? 내일 친정 가기로 한 거 다 알면서 굳이 내일 제주도로 간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야? 어차피 장모님 여행 가시기로 했잖아. 장모님 생신은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장인어른도 다음 달이 생신이라며. 그때 얼굴 보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당신 부모님 여행 간다는 말 들으시더니 서운하신 기색이더라. 당신 하는 짓 보면 꼭 일부러 우리 부모님 만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다? 굳이 처가에 가는 날 당신 엄마랑 여행 간다는 거 기분 안 나쁠 와이프가 있을 것 같아? 가려면 다른 날로 잡을 것이지 꼭 이래야 했어? 일정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걸 어쩌라는 거야? 나도 천천히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이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 이왕이면 엄마가 원하시는 날에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도 그래.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여행 보내드리면서 우리 엄마한테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서운하다 하시는 거 내가 얼마나 달래드렸는지 당신은 모를걸? 어쨌든 내일은 엄마랑 여행 다녀올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미 예약 다 해놔서 취소할 수도 없어.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랑 단둘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고 저는 혼자 친정에 가서 적당히 남편이 오지 못한 이유를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두고두고 화가 안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그 정도로 혼자 있는 어머니에게 제일 가는 효자 노릇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을 어머니가 전부 알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부부싸움 하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아니 부부 사이의 일은 둘 사이에서 끝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도 우리 친정 부모님께 미주알고주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신혼 때 남편이 술 마시는 문제로 싸운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는지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먹고 외박할 수도 있는 거야. 너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랑을 쥐잡듯이 잡니? 내기에 싸웠다는 말 안 들리게 했으면 하는구나.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싸움을 아신다는 게 너무 민망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부부끼리 있었던 일을 부모님이 알게 하는 건 정말 아닌데. 제가 남편하고 잘 얘기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어머니도 남편한테 이런저런 부부 사이의 일은 자세히 묻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사이를 꼬치꼬치 묻기라도 한다는 말이니? 부모가 자식이 뭐해 먹고 어찌 사는지 궁금한 건 당연한 거야. 내 말은 쓸데없이 부부싸움 하면서 내 아들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 뜻이 뭔지 모르니?
네? 어머니, 솔직히 부부싸움 하면 어머니 아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싸울만 하니까 싸운 거고 해결하는 건 저희 부부 둘이서 해야 할 일이죠. 어머니한테 이런 잔소리 듣는 거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민망해요. 제가 잘못해서 싸운 것도 아닌데 왜 남편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아시는 거 말고 저희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말씀은 앞으로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들이랑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면서 서운하네, 뭐네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결혼 생활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 아기가 일찍 생기는 바람에 임신과 출산을 폭풍처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고 직장을 잠시 쉬면서 남편과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 낳고 한 100일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자기 새끼니까 귀여웠나 봐요. 하지만 말 그대로 남편은 자기 자식을 귀여워만 할 뿐 육아에 도움을 주는 법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인데 저라고 잘했겠어요? 둘 다 서툴러서 매일이 전쟁이었죠. 결혼해서 왜 이리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봐야 하는 건지. 제가 직장을 쉬긴 했지만 남편 살림이며 아기 육아며 모든 걸 떠맡아 하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하숙생처럼 회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몸 건사하고 밥만 얻어먹고 다녔어요. 자기 새끼 얼굴 보고 예쁘다 한 번 하고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퇴근하면 자기 밥 먹고 방에서 게임하느라 바빴고요. 제가 아이 좀 씻겨달라 해도 그것마저 귀찮다고 안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가 도와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는 절대 안 봐줄 거라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애는 못 봐준다. 내 친구들 보면 다들 애 안 봐준다고 하다가 결국은 봐주더라. 근데 다들 골병 들어서 난리들이야. 자기 자식 새끼 키우기 힘들다고 늙은 부모한테 맡기면 쓰니? 그럴 거면 낳지를 말아야지. 어쨌든 나는 못 봐줘. 어쩌다 한두 번은 몰라도 아예 맡길 생각은 말아라. 남편도 자기 엄마 말 듣고는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얄밉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이 사람 출근해야 하면 장모님한테 부탁해보지 뭐. 장모님이 엄마보다 나이도 젊은데 뭐. 아마 봐주신다고 할 거야. 나도 엄마가 우리 애 봐주다가 아픈 건 딱 싫어요. 한 달에 200은 준대도 나는 싫으니까 절대 나한테 애 봐달라는 말 하지 말어. 둘이 하는 대화 들으면서 꼴값이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웃긴 게 자기 엄마는 아플까봐 애 봐주면 안 되고 우리 엄마는 된다는 말을 한답니까? 어이가 없었지만 속으로 참고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교양머리 없는 시어머니에게는 제 아이 맡기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고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한 아이 두 돌 때까지는 제가 키우다가 어린이집 맡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가 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싸울 일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월급날이 지나도 저한테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번다고 해도 저희가 집을 무리해서 샀기 때문에 대출금 갚아야 할 게 꽤 되었는데요. 집은 공동명의였지만 주담대를 남편 이름으로 받아서 남편이 돈 관리를 했었어요. 또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더욱 남편에게 생활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월급이 더 많았지만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는 돈이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돈 나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이도 빨리 낳는 바람에 더 그랬습니다. 남편은 적당한 월급에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생활비를 주는 날짜보다 며칠이 지나도 주지 않길래 물어봤었죠. 당신 이번 달 월급날 지났는데 왜 생활비 안 줘? 공과금은 그렇다 쳐도 당장 애기 분유랑 규적이랑 살 게 많은데 돈을 줘야 사지. 이번 달 월급으로 엄마 냉장고랑 침대 새로 사야 한대서 드렸는데 내 카드값 할 거 빼고는 여유가 없네. 이번 달만 당신 비상금으로 써. 자기 쓸 돈만 남기고 어머니 집 냉장고랑 침대를 해드렸다는 말에
저는 꼭지가 돌 것 같은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았습니다. 당연히 큰 소리가 오갔고 아주 대판 싸웠었죠. 나가야 할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나랑 상의도 한마디 없이 어머니를 다 들인 거야? 당신 미쳤구나. 내가 비상금이 뭐 몇 천이라도 있는 줄 알아? 정말 이럴 거면 당신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난 어머니 냉장고니 침대니 다 모르겠으니까 당장 내 생활비 내놔. 당신 이 집에서 안락하게 지내는 게 다 공짜인 줄 아니?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엄마 냉장고도 못 바꿔드리냐? 매번 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이런 거야.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뭐만 하면 도끼 눈을 뜨고 따지더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당신도 다시 돈 벌던가. 그래, 애 때문에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다시 일할 거니까 이참에 돈 관리 각자 해. 남편은 제가 출산하고 나서 집에서 아이 보는 게 노는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은근히 제가 돈을 다시 벌기를 바란 듯 했어요. 제가 화를 못 이겨 다시 일을 하겠다고 먼저 말해버리긴 했지만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친정 엄마에게 애 봐달라는 부탁은 하기 싫었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불효자식인가 봐요. 비빌 언덕이 엄마뿐이라 결국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계획은 아이가 두 돌 될 때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다시 휴직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엄마에게 어렵게 부탁을 했어요.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엄마 집에 맡기고 제가 주말에 한 번씩 내려가서 아이를 볼 생각이었는데요.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너나 애한테 좋을 게 없어. 아무리 어려도 애는 엄마랑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엄마가 너 자리 잡힐 때까지 올라가서 애 봐줄 테니까 마음 편히 직장 생활해. 너도 그러는 게 편할 거다. 정말? 그러면 나는 좋지만 아빠는 어쩌고. 네 아빠 바빠서 집에서 밥 안 먹는 사람이야. 네 동생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한 달에 한두 번만 내려가면 되지 뭐. 너도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얼른 빚 갚지. 엄마가 도와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친정엄마가 흔쾌히 아이를 봐주시겠다 한 덕분에 아이 맡기는 문제는 쉽게 해결됐습니다. 다만 결혼할 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시댁에서도 보태준 것 없어 둘이 집 대출금 갚느라 힘든 상황이라 엄마 아이 봐주시는 비용 들이는 게 또 문제였어요. 집 대출에 보험료, 생활비 이런저런 지출이 많다 보니 결국 남편과 합의한 엄마 용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무리해서 100만 원에 맞춰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펄펄 뛰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먹고 쓰는 거 다 우리가 해드리는데 무슨 월급처럼 드리려고 해. 그냥 50만 원 드려. 그것만 해도 장모님은 충분해. 다른 집도 다 그만큼 드려. 당신이 오버하는 거야. 당신 주변에 애 봐주시는 부모님 계시면 한번 물어봐. 한 달에 50 받으면서 당신 인생 다 포기하고 자식 손주 봐주시는데 50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건 그냥 성의의 문제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일 다시 한다고 하는지 몰라? 우리 애 봐주는데 100만 원이 아깝니? 당신 술값이랑 담뱃값만 아껴도 그 돈 드릴 수 있겠다. 100만 원도 최저시급으로 안 되는 돈이야. 우리 엄마는 무슨 죄로 애 봐주고 24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아야 하는 건데? 어머니 돈 드리는 문제로도 싸웠습니다. 남편은 그걸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어머니가 저한테 난리를 치시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나처럼 아예 안 봐주시겠다고 하시지. 기왕 소녀 봐주기란 걸 왜 돈을 받으려고 하신다니? 너희 지금 형편에 50만 원도 부담된다는 거 다 아실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돈 벌어오면 뭐 하냐? 빚 갚고 네 친정엄마 돈 들이면 다 끝나버리겠구나. 많이 드리고 싶으면 네가 버는 돈으로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남편이 어머니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안 봐도 뻔했죠. 저도 어머니 말을 듣고만 있자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버는 돈으로 더 드릴 거니까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제 딸 남편 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양육비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돈 아까울 거면 본인이 키우던가요.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엄마한테 드리는 돈 아깝다 그러면 그게 사람인가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어머니는 애 봐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소리 저한테 다시는 하지 마세요. 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끊어버리고 나서는 한동안 시댁에 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한테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애 봐달라는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몸살이 신 거겠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저는 직장에 복귀했고 엄마는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작은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드려도 엄마는 그 돈을 당신을 위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 모르게 돈을 더 드리기도 했어요. 5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가끔 장도 보시고 저희 부부한테 밥을 사주시기도 하고 아이 오시며 이런저런 돈 들어가는 것들 간식이며 병원비를 쓰시기도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러지 말라고 했죠. 엄마, 내가 돈 드리는 건 우리 먹이는 데 쓰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데 쓰라니까. 먹는 건 우리가 카드 주는 걸로 사라고 했잖아. 왜 자꾸 엄마가 돈을 쓰는데? 엄마는 연금 꼬박꼬박 나오는데 쓸 데가 없어서 그래. 애 봐주는 비용이랍시고 받는 거 솔직히 엄마는 안 받고 싶은데 그러면 네가 엄마한테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냥 받는 거야. 엄마가 다 쓸만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걱정 말고 너는 직장이나 열심히 다녀. 항상 엄마한테 죄송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뿐이었죠. 엄마 덕에 직장도 금방 적응하고 집에서도 살림이 편해졌습니다. 엄마가 살림이며 육아며 전부 도와주셨으니까 저는 훨씬 편해졌고요. 그런데 시집살이 하면 고부 갈등 생기듯이 엄마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 조금씩 갈등이 생기더군요. 은근히 남편이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맛없다는 소리를 하거나 엄마가 챙겨주는 걸 귀찮아하는 티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엄마한테 대하는 게 성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나 살갑지 친정 엄마에게 살가운 성격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퇴근하면 슬쩍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게 불편하신 거죠. 엄마랑 같이 살면서 남편이란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고 알게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열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애 봐주는 거고 뭐고 엄마 그만 고생시키고 나도 일 때려치우겠다 해버리고 싶은 적도 많아요. 남편이 못된 게 뭐냐면요. 바쁜 우리 대신 육아와 살림 전부 도와주시고 우리 먹는 것까지 전부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엄마가 하는 건 다 싫은 티를 냅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맛없다. 엄마가 하자고 하는 건 다 싫다. 엄마가 해주는 것도 됐다. 뭐 이런 식입니다. 한 번은 엄마가 남편 옷을 세탁을 잘못해서 남편이 신경질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옷 다 버렸다고 짜증을 내길래 그때는 저도 참다 화낸 적이 있습니다. 섞어 빨아야 할 거 아니면 당신이 세탁소에 맡기던가 따로 빼놨어야지. 우리 엄마가 눈도 어두운데 어찌 알고 일일이 다 구분을 해? 당신이 잘못한 건데 우리 엄마한테 화낼 일이야? 우리 엄마가 우리 집 파출부냐고. 애 봐주는 거 말고 다른 건 우리 일이야. 다시 말해두는데 우리 엄마가 이 집 식모 아니야. 당신 착각하지 마. 엄마가 날 힘들까봐 해주시는 일인데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냥 엄마 집으로 가시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솔직히 엄마가 마음 돌아서서 우리가 애 보라고 내려가 버리면 드는 돈이 지금의 갑절은 될 텐데 그걸 아는 남편은 제가 한번 화를 내니까 찔끔했는지 아무 말 안 하긴 하더라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진짜 책 한 권을 내도 모자랄 판입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싸우면 엄마가 같이 지내는 걸 가시방석이라고 느끼실까봐 참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꾹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도 아마 속으로는 남편을 보고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일 저녁이었는데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남편은 원래 술 약속이 많은 사람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집에 제 시간에 퇴근했더라고요. 원래 엄마가 해주는 반찬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는 사람이라 겸상하는 거 싫었어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는 사위가 밥 안 먹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밥 먹으라고 금세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김서방, 아직 밥 안 먹었어? 오래간만에 집밥 먹는데 내가 얼른 찌개 데워줄게. 어서 앉아. 그런데 상차림을 보는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는 겁니다. 그 꼴 보니까 또 맛없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인상 쓰지 말고 먹기 싫으면 그냥 라면 끓여 먹지 그래? 그랬더니 남편은 제 말에는 대꾸도 않고 엄마 쪽을 보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씨, 뭐 손이 가는 반찬이 없네. 장모님, 제가 월급 드리는데 반찬 꼬락서니가 이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먹자고 장모님 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반찬에 신경 좀 써주세요. 왜? 반찬이 김서방 입맛에 안 맞아? 아이고, 어쩌나. 내가 장 봐서 김서방 좋아하는 걸로 해놓을게. 오늘은 대충 먹어. 반찬 투정하는 놈이 뭘 그리 개걸스럽게 먹는지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이 반찬꼴이 뭐냐 하는데 엄마가 쩔쩔매며 말하는 거 보자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사위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쩔쩔매는 엄마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여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도저히 못 넘어가겠어서 제가 확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당신 여기 반찬해 주시러 오신 거 아니야. 우리 애 봐주러 오신 거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당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건데? 그러자 남편도 이게 지금 뭐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화를 내자 안절부절 못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길래 방으로 들어가시라 했습니다. 엄마는 싸우지 말라는 눈빛으로 간절하게 저를 보시고는 아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식모냐? 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반찬 타박을 들어야 하는 건데? 어이가 없네 정말. 당신 인성 진짜 쓰레기다. 내가 당신 엄마한테 반찬 신경 쓰라고 하면 당신 기분 어떨 것 같냐? 애 절대 안 봐주겠다는 당신 엄마랑 다르게 우리 엄마는 딸 힘들까 봐 당신 생활도 포기하고 오신 분이야. 근데 반찬이 뭐가 어째?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은 우리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되받아치더군요. 야, 누가 들으면 공짜로 애 봐주는 줄 알겠다. 돈 50만 원씩이나 받으시잖아. 장모님 같이 지내면서 생활비 더 많이 드는 건 모르냐? 우리 카드 쓰라고 드린 걸로 알아. 근데 반찬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정신 나갔구나. 사람을 깔봐도 유분수지. 우리 엄마가 이 집 식모니? 당신 우리 엄마 애 봐주시는 거 그동안 고맙다고 빈말이라도 한 적 있어? 이제 보니 돈 주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나 보네? 꼴랑 50만 원 주면서 아주 우리 엄마를 식모살이 단단히 시키려고 했나 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꽁돈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 웃기지 마. 엄마가 우리 애 안 봐주셨으면 지금 드는 돈 2배가 아니라 3배, 4배가 더 들어. 다른 집 애 키우는 거 보고도 모르니? 그깟 50에 온갖 색색 다 내는 거 이제 꼴 보기 싫네. 그 돈 필요 없으니까 간도. 우리 엄마 이제 내려가시라고 할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 애 맡기는 거 당신이 알아봐라. 당신이 일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신이 알아봐서 해. 나 혼자 낳은 아이도 아닌데 어쩜 저리 이기적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때 이 남자와 사는 걸 포기했습니다. 계속 같은 이유로 싸움에 살기는 싫었어요. 사랑 성품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 여기서 접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위자료나 준비해. 우리 집 당장 내놓을 거고 각자 목 챙겨서 깔끔하게 헤어지자.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무슨 이혼을 하겠다고. 이혼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보네. 남편 놈은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너랑 못 헤어질 것 같니? 어려울 것도 없어. 아직 애 어리고 나는 너보다 버는 돈도 많아.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지 아직 감이 안 오나 봐. 당신이 이혼 도장 안 찍겠다고 하면 소송해서라도 헤어질 거니까 당신이 쉬운 방법을 찾아. 나 변호사 친구들 많아. 위자료 탈탈 털려볼래?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아참! 당신 엄마 좋아하잖아.
얼른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이혼하자는데 도장 찍어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말하지 그래? 당신 소중한 엄마 자식이니까 전부 보고해야지.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담배와 차키를 챙겨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집에 장모도 있고 하니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었나 봐요. 아니면 정말 자기 엄마한테 이르러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나는 2번 말 안 해. 오늘 당신 발로 나가면 끝내는 걸로 알 테니까 이혼 준비해. 이 집은 당장 내놓을 거고 내가 보탠 거 다 가져갈 거야. 그동안 모은 돈 얼마 없겠지만 내가 당신 집에 쓴 돈 전부 돌려받을 거니까 계산이나 잘해놔라.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친정엄마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제게 정말 이혼할 거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엄마는 이 꼴을 보고도 저런 인간이랑 참고 살라고 할 거야? 이건 아니야. 돈 없어도 자기 와이프 아끼는 사람이라면 장모한테도 절대 저런 식으로 행동 안 해. 근데 저 인간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은 아니야. 같이 살다가는 내 속만 썩을 텐데 우리 애한테 좋을 게 뭐 있어?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랬더니 엄마도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당분간 저 주변 정리 될 때까지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바로 친정아빠가 오셔서 아이와 엄마 데리고 전주 내려가셨어요. 부모님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저를 믿고 따라주시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거지만 그런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시들어가는 거 보여드리는 게 더 불효일 것 같아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남편과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자기 엄마에게 제가 이혼 요구한 걸 쪼르르 일러 바쳤더군요. 못된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구나. 네 욕심 때문에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 동안 우리 아들도 마음고생 많이 했어. 근데 뭐? 이제 와서 이혼을 해? 어머니가 왜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드시는 건데요? 어머니 잘난 아들 반품할 테니까 어머니가 잘 데리고 사세요.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혼은 안 된다며 펄펄 날뛰셨고 역시나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거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까지 전부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고 남편에게 날려보냈습니다.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이혼 못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저는 이혼을 물을 생각은 없었어요. 협의가 안 될 거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고 혼인기간이 얼마 안 돼 위자료가 적을 거 알면서도 이혼 소송했습니다. 다행히 이혼 전문 변호사 친구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은 금매로 내놓았고 남편은 어머니 댁에서 생활했기에 불편한 일은 없었어요. 남편도 소장 받고는 포기한 듯 했습니다. 본 재판 전에 판사님이 조정을 잡아주셨는데 그때 남편이 그럭저럭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할 때 해온 거 각자 나누었고 결혼 이후 제가 경제 기여도가 높아 저축한 돈은 제가 더 많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에 아이 양육비 매달 80 받는 것으로 판결받고 그 인간과는 이혼했습니다. 사실 이혼 과정도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았어요. 전 남편과 싸우기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시간은 흐른다고 이혼을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은 아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긴 하지만 그 인간 저랑 이혼하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이직을 2번이나 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이혼하고 나서 일이 술술 풀리네요. 수입도 전부 다 많아졌고 운 좋게 마련한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매일이 행복합니다. 골치 아픈 시댁신경 안 써서 좋고요. 명절마다 아이랑 친정 부모님 모시고 놀러 다니며 살아요. 혼자 아이 키우는 거 생각보다 주눅들 일도 아니고 많이 힘든 일 아닙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있지만 이혼한 거 후회 안 합니다. 참고 살았다면 이혼 안 한 거 후회했겠죠. 제 삶은 앞으로 아이와 행복하게 이어질 거라 다짐하면서 제 사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제 사연으로 용기를 얻으셨길 바라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